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에코프로, 테슬라 이 세 가지 종목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제가 예측한 그대로 이제 21년도 고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폭락한다고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세 번째로 올 상반기에 토끼 몰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올 상반기에 토끼몰이 때문에 단타로 삼성전자나 에코프로, 테슬라 종목이 먹을 게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수익 내셨다 댓글 많이 다셨고요. 이제 시장이 언제쯤 폭락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제가 이런 큰 그림을 항상 예측을 하는 이유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 지표를 결국에는 활용을 하고 그 과거 지표를 활용한 데이터로 돈을 번단 말이죠. 개미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고점이나 바닥이나 단기 급등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참고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누누이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뭐죠? 시장이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쇼킹이 온다고 했죠. 요 포인트를 제가 한 100번을 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올 상반기에는 단타로 삼성전자, 테슬라, 에코프로 드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금리를 보면 앞으로 시장이 왜 이렇게 가는지를 알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미 과거부터 이 지표를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단기적인 관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전부터 크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전에 생각한 그대로 시장이 가고 있길래 결국에는 이 전문가들, 이 돈이 있는 놈들이 결국에 금리라는 지표를 활용해서 시장을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시장이 언제 좋았고 언제 나빴고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게 2008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 금리가 2007년도 임금까지 5.25%까지 상승을 시킨 다음에 지금하고 경우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근데 물론 뭐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이 전문가들도 과거 지표를 결국에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이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언제 붕괴가 됐죠? 시장은 2008년도에 붕괴가 됐어요. 2008년도에. 근데 금리를 언제까지 올렸는지를 보면 2007년도까지 금리를 올렸단 말이죠. 2007년도까지. 금리를 올리고 나서 시장이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은 좋아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 금리대로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고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현금 전환을 하는 과정, 보유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5.25%까지 한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금리 동결을 하겠다, 금리는 이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 시장이 지금 다시 올라가는구나 믿기 시작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끼몰이라는 거죠. 제가 올 상반기에 토끼몰이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때랑 상황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 가는구나, 대출 받아서 사야겠다, 대출 받아 주식 사고 대출 받아 아파트 사야겠다, 이때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래요. 지금부터 올라가는구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고 있어요.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또 사고 있어요. 왜? 금리가 내려간다니까. 왜? 이제 반등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만약이라는 대응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빌려 사, 망해? 파산하면 되지. 망해? 회생하면 되지. 이렇게 20, 30대 40대들이 파산이나 회생에 대해서 뭐 까짓 거 그거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대출 받아서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지금 대출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 내리는 과정까지를 잘 보면 시장이 1차적으로 고점 찍고 2차적으로 바닥 찍고 3차적으로 토끼몰이,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쇼크가 네 번째로 나온다고 했죠. 제가 이 시나리오는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3번 단계로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를 잘 보시면 금리를 인상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장이 언제 나빠졌냐? 코로나가 오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죠. 2008년 당시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선조치가 아니에요. 후조치예요. 후조치. 기업들이 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들이 직장을 잃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부는 뒤늦게 대처하는 게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은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사람들이 지금 버틸만 하고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지금은 경제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할 때는 금리를 올려요.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언제 내려가냐? 사람들이 파산하고 있고 해고당하고 있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고 이 모습들을 전부 다 관찰한 다음에 정부는 후조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아니에요. 숨은 곳에서 쓰러지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패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나 동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그게 실행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담해야 될 이자가 줄어든다 이걸 좋아할 게 아니라 자산이 완전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자산이. 그러니까 유동자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이 시중에 안 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로 나오는 게 정부에서 금리 인하패를 쓰게 됩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마다 주식시장은 완전 박살났어요. 완전히 박살났어요. 이게 뭐 조금 조정받고 이게 아니라 제가 2008년도 당시에 벌어졌던 쇼킹이 재현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때가 이제 금리가 5.25%까지 2007년도에 올렸다가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은행들이 금리 인하했는데 문을 안 닫았냐? 엄청나게 많이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경제가 매우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를 완전히 인정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시작해요.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 여윳돈이 많구나. 사람들이 버틸만 하구나. 사람들을 완전 죽인단 말이죠. 기업들도 완전 쓰러뜨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지는 모습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이제 고용지표 나빠지고 일자리 잃고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 과정들을 전부 다 관찰하고 나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제가 완전 바닥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박살 나구나. 사람들 못 버티는구나. 이제 좀비 되고 있구나. 산산조각이 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하패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잘 주시하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금리 인하 때마다 시장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금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0.25%에서 5.25%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파산하고 어려움이 왜 없냐.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 발행한 돈으로 버티고 있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큰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곳들부터 무너지고 큰 곳들 때문에 작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작은 사람들은 이 무너짐을 늦게 체감해요. 일단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자르고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고 배달 수입이 뭐 월 700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넘어진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보통 사람들의 인구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이 어려움을 가장 늦게 체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벌어지는 게 상위 1%부터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상위 5%, 상위 10% 경제 위기를 경험하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인구의 90%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패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막아줘야겠다
라는 패를 쓰는 게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노가 자빠지고 있는 와중에 금리 인하를 결국에 마지막에 선택해요. 그러니까 선조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망했다라고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금리 인하라는 패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금리 인상할 때는 경기가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이 좋아져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금리 인상을 5.25%까지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쇼킹이 나왔어요.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지표들을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선제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릴 수 있었고, 제가 이제 21년도에 삼성전자 박살난다 요 포인트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버셨다.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토끼몰이로 이제 삼성전자 반등한다. 단타 치셔라. 테슬라 단타 치셔라. 돈 버셔라. 다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다 올라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왜 제가 초보자분들에게는 장기 투자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또 벌었다고 착각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평균 단가가 평균적으로 75,000원이에요. 2년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본전이 안 왔어요. 평균 단가가 8만원에서 7만원 요 사이인데 아직도 본전 구간이 안 왔어요.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계속 믿기 하잖아요. 다시 뭐 팔고 나갔다고 해도 다시 들어와요. 아, 이젠 진짜 올라가나? 근데 사람들이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올랐어요. 근데 돈을 번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제가 말하잖아요. 1000명 중에 1명만 팔아요. 999명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가서 잘 보시면, 제가 이제 뭐 9만원에 팔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999명은 안 팔고 1명만 팔고 나와요. 왜? 들고 가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들고 가야. 그래서 무려 2년 6개월 만에 이제 7만원 구간이 겨우 왔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 레퍼토리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안 팔아요. 이때 만약에 올라가서 뭐 누가 돈을 벌었다? 돈 번 거 아니에요. 왜? 안 팔거든요. 제가 왜 삼성을 왜 단기적인 관점 단타로 치고 들어갔다 나오셔라, 단타 구간 올라간다, 먹고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은 단기 종목이지 장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지금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고요. 여기서 지금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럼 사람들이 돈을 벌 것 같아요? 이때만 그냥 이해해보자고요. 돈을 못 벌어요. 왜? 올라가면 못 팔아요. 오히려 더 올라갈까봐. 야, 내가 팔았는데 올라갈까봐 못 판다고요. 여기서 다 자금이 묶이고 다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본전을 기다리고 여기서 또 올라가면 잠깐 팔았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럼 다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요 맥락과 이 레파토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는 거 말고는 몰라요. 얼마에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기본 맥락을 안 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어차피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다가 아니라, 올라가는 차트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까지 끌어다가 주식을 사게 만든다. 사고 보니까 떨어진다. 이 맥락은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대출 받아 이 주식 사야 되나, 삼성전자 사야 되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전부 다 매수하잖아요.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고요. 이 과정이, 이 심리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맥락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린 게 2008년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차트가 어떻게 간다고 했죠?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쇼킹. 올 상반기에 제가 요 현상이 나온다고 했죠. 요 현상들이. 토끼 몰이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예측했죠, 에코프로 예측했죠, 테슬라 예측했죠. 다 똑같아요. 그냥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이 단기적인 관점 맞추는 거 굉장히 쉬워요. 일정 구간마다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제 주식을 봐야 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이 장기적인 그림을 볼 거냐, 단기적으로 요걸 맞추면서 요걸로 돈을 벌 것이냐. 사람들은 그냥 요것만 보면 된다고요. 요거 한 달, 두 달 사이에 벌어지는 그 반등들, 요걸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인 걸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그림은 요런 거다, 단기적으로는 요런 거다. 둘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예측 성공했죠, 테슬라 예측 성공했죠.
단기적으로 볼 건지 장기적으로 볼 건지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고요. 제가 삼성전자 단타 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올 상반기에. 실제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테슬라 제가 단타 치시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올라갈 거를 뻔히 아니까 단타 치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 올라갔죠. 테슬라 또 올라갔죠. 예, 지금부터 봐야 될 관점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건지를 잘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예측한 대로 21년도 고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바닥 찍었죠. 그 다음에 토끼몰이 반등 나왔죠. 세 번째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근데 몇 월 며칠 언제 떨어지냐 이걸 맞추는 건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아 요렇게 가겠구나 예측하면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방송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가 예상한 대로 실제로 지금 바이오 훈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이제 금일 같은 경우 11% 올라갔고요.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금일 상한가 찍고 잠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일 11% 상승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요 구간 급반등 나온다고 했죠. 단타 치시라고 계속 알려드렸죠. 삼성전자 맞췄죠. 테슬라 맞췄죠. 에코프로 다 맞췄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또 네이처셀, 요 종목이 뭐 급반등이 잠깐 나왔었는데 요 종목은 지금 공공기관하고 현재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요 종목도 지금 또 급반등이 나왔고요. 바이오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뭐 루닉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대략 5% 정도 올랐다가 지금 또 빠졌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아니라 바이오 주식들이 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제가 예전부터 알려드렸잖아요. 바이오 주식들 움직이니까 사서 모으시면 된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을 위주로 모아서 수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어차피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제약을 두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것이고, 개인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들이 시간을 가지고 뭐 올랐네, 물렸네, 떨어졌네 요 3종 세트를 논하기 때문에, 또한 가족들이 뭐 집을 사야 되네, 돈을 빌려달라네, 아들이 결혼한다네, 이 다양한 핑곗거리들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주식은 기한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한을 정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종목을 가지고 시간과 기한을 두고 투자를 해요. 몇 달 뒤에 팔아야지, 언제 팔아야 되지, 지금은 팔고 싶은데 이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사실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근데 기한이 없어요. 기한과 시간에 대해서 독촉하지 않고 기다리면 올라간다, 이런 간단 명료한 투자 방법을 쓰거든요. 개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이죠. 그 다음에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일 12%까지 또 올랐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출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만 벌써 몇 가지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선택받은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앞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 방송에서 이런 종목 좋더라, 저런 종목 좋더라, 에코프로처럼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방송인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게 이제 천천히 벌어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뭐 하루아침에 방송을 장악했나요? 아니잖아요. 천천히 장악한다고요. 나중에 보면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 선택받은 종목이 방송인들이 그런 종목을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올라가는 게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종목들은 참고사항이지 뭐 추천주는 아닙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